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규입니다. 네, 연교 씨. 네.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뭔가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존엄하다. 네, 뭐 바꿔 얘기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내가 제일이 아니다. 이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존엄하고 귀하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 불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네, 이 바꿔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 그리고 상호 간에 이 존중하는 것 네. 이런 것이 아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불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다운 깨달음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구성원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 곳, 바로 그곳이 불국정토, 부처님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진정한 깨달음 역시 자비와 인간 존중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해서 행복한 불국정토를 건설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이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것 그게 정말 요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널리 밝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이 붓다피플에서 집중 조명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붓다피플에서 모신 아주 귀한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상임 이사를 맡고 계신 묘장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BBS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묘장 스님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널리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직접 해외까지 가셔서 봉사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하는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네. 오늘 참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지난 7월이었나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소임을 맡게 되셨다고. 근데 그게 보통 그 귀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스님? 네, 네. 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우리 불교계의 이제 대표적인 사회복지 법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나 조계종의 어떤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전국 단위의 여러 복지 활동들을 모두 다 총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좀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그간의 소회를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취임하기 전에 보는 모습과 또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또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이 종단 내에 뭐 여러 교구 본사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8개월의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바쁘게 네. 8개월을 열심히 달려오셨군요. 네. 네, 제가 또 그 신년 간담회도 갔었잖아요. 네. 그때 발표하신 계획을 봤을 때 정말 한 해 한 해 바쁘게 사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임을 맡으셨어요. 바로 지난 2월에 사단법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21대 회장도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네, 이 한국 이제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특히나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지만 종교계 사회복지 법인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가 태동했을 시기부터 이런 복지 활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좀 더 투명하고 본래의 사회복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충실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더 앞장서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제안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요번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 불교계를 대표하시는 그런 소임도 맡고 계시지만 네. 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 소임을 또 맡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이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는 참 이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 종교계 사회복지 법인들은 오랫동안 사실 연대를 또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는 불교, 또 개신교, 카톨릭, 또 천태종, 원불교 등 다양한 교단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왔던 사업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곳들은 또 이 해외 이제 1년에 한 번씩 탐방도 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가서 선진 복지 정책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또 한번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좋은 복지 정책을 배워와서 또 우리나라에 또 이것을 펼쳐보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생각입니다. 네. 또 그 배워오신 것을 펼치신다고 했는데 바로 네. 그곳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앞서 저희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단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재단은 조계종에서 설립을 했고요. 1995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정책을 또 개발하고 또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보급하고 또 뿌리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19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노인, 또 장애인 할 것 없이 다양한 그 계층에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에 네. 단체들이 참 많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원봉사단은 1998년도에 저기 이제 설립을 했고요. 네. 지금은 대략 한 3천여 분의 그 회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신 교육 받으신 분들이 뭐 저희 재단 산하의 복지관이나 또는 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또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또 어르신 돌봄, 또 급식 봉사,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경락, 마사지 이런 봉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또 가셔서 어떤 장애나 또 몸에 병 드신 분들을 위해서 몸의 근육도 이완시키고 또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 노령화되고 고령화된 이 사회에서 이 노인 복지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분들에게 진짜 이 경락 마사지도 해주고 몸도 풀어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제일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이 노인 복지관 같은데 가끔 아주 가끔 바빠서 잘 못 가서 네. 이게 노래 들려드리고 하는데, 노래 들려드리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게 해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그 몸 풀어드리고 이 마사지 해드리는 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실천 방법이네요. 많이들 이렇게 그런 봉사단을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받아봤던 분들은 이렇게 신체 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긴장도 풀리고 이제 근육들이 점점 굳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스킨십을 통해서 세상과의 소통하는 또 그런 맞아요. 기회도 되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또 소임을 맡고 계신데, 이런 소임을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여러 구호단체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력이 좀 이런 사회복지 그리고 국제구호에 제 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단과 함께 했을 때는 IT 대지진 났을 때 구호 활동을 갔었고요.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태국 대홍수, 또 근래는 이제 네팔 대지진까지 그런 재난 현장에 제가 빠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그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들을 제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그 재난 현장에 가서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일들이 쉽지 않을 텐데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제 그 나라에 사실 그 현장에 가기도 어려운 그러니까요. 경우가 제일 먼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 나고 그 이튿날 제가 그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미 도로가 다 끊겨 있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일체 움직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러면 뭐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더라도 기름을 하루에 한 차당 10리터밖에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이제 위험하고 곤란해서, 특히나 저희가 도착하고 또 이틀 뒤에는 원전까지 터졌기 때문에 일본인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곳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이제 멀리 좀 돌아서 가게 됐고요. 그렇게 가는 것도 어렵고, 또 현장은 지진이 계속됩니다. 예전에는 큰 지진이 나면 그 뒤에는 지진이 여진이라고 해서 조금 적게 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지진 형태가 바뀌어서요.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뒤에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네팔인 경우였고요. 그래서 저도 네팔 갔을 때 이제 구호 활동을 하다가 7.3의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 산이 무너져 내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가 구호 활동 보급품을 이렇게 나눠주던 이제 마을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나눠 지급하던 순간이었는데, 그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이미 크랙이 대략 한 15cm 되는 크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것이 꼭 앞산이 무너질 때 제 땅도 함께 무너질까 하는 그런 걱정에 이제 휩싸여 있었고, 그런 이제 공포심이 저가 구호 활동을 간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마을 분들도 다 같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제 뭘 잃을지도 또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반복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달려가시잖아요. 네. 아유,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 봉사나 이런 구호 활동, 이런 원력도 진짜 보통 사람은 실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얼른 그곳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아니 뭐 피하기 전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안 들 것 같은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곳을 달려가서 그곳에 어려운 분들을 또 돕고 하시는 그런 게, 그 마음 자체가 진짜 우리 묘장 스님은 부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이번에 또 부족한 점을 하나 더 찾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현장에 가지만 제가 또 그 지진을 닥치면 제가 또 역시 남을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그때가 한 새벽 3시경에 잠자고 있을 때 6.4짜리 지진이 왔습니다. 그 6.4면 어느 정도죠? 6.4면 잠을 깰 때 그 땅의 흔들림이 너무 강해서 이제 놀래서 잠을 깨는 거죠. 그렇게 잠이 깼는데, 깨자마자 저부터 먼저, 저희가 같이 갔던 단원들이 있는데 저부터 먼저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못 빠져나오는 사람 없나를 돌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같이 갔던 단원 한 명은 저의 안위를 생각해서 저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함께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함께 탈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 부족하구나.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어요. 아이, 그건 누가 그 상황을 맞아요. 닥쳐도 예, 그럴 것이고 괜히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여하튼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묘장 스님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이 이렇게 또 한 번만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히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또 상임이사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더 프라미스라는 구호 단체에서도 네. 상임이사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여러 구호 단체에서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또 가셔도 또 원활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단체별로 또 특성이 있으니까요. 특성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자산으로 현재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난 현장은 같은 재난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라별로 또 지역적으로 피해 양상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래 들어서 한국도 이제 조금씩 지진의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포항에 지진이 있었는데 저도 또 포항 지진 현장에도 또 달려갔고요. 가보면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진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재난 따라 저희가 구호 활동을 하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이번 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안정화하고 불안감을 없애게 하고 또 자녀들도 보이지 않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것을 푸는데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면 뭐 바위에 이렇게 머리가 만져서 피를 흘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 탈출 그림을 집을 그리면 꼭 문 앞에 사람이 있는, 왜냐하면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런 지진을 안 겪은 아이들은 그저 집은 편안한 곳이었지만 그런 지진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겪은 아이들은 집도 불안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 여러 재난 현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을 위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또 국내외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이제 이 사업은 아주 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꾸준히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한 10억 이상의 어떤 기금이 투입돼서 난치병 환우들을 치료하는데 저희가 기금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저희가 한 6월경에 이제 전국 단위의 공모전을 해서 모아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치료비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른들이 아픈 것도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고,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면 더 가슴이 아파요. 아니, 진짜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동네 조그만 병원을 갔는데 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여자아이인데 뭐 어디가 골마서 이게 살짝 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살짝 웃음도 나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막 그랬거든요. 살짝 그 골문데 째는 것도 그런데 이 난치병 아이들은 정말 오죽하겠어요. 난치병 아이들은 이제 사실 난치병 아이도 어렵고 또 이제 병이 잘 치유가 되질 않으니까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사실 난치병 어린이 한 명이 생기면 그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네. 주로 이제 누나들, 언니들, 그리고 어머니, 가장 많게는 어머니들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정들은 이제 그 불안, 원래 기본적으로
뭐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가 많고요. 아유. 거기에 있어서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으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 옆에서 네. 간호를 해야 되고 특히나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뭐 여러 약들을 투약해 보면서 그런 데 대한 약 값이 비싸고요. 그렇죠, 비용이.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한번 아프면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형태의 이제 발작 현상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택시나 또 응급 뭐 119의 도움을 네.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택시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들은 그 아이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뭐 학교를 몇 년씩 휴학을 한다거나 돌아가면서 그래서 또는 뭐 끊임없는 알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네. 사실 아프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왔다 갔다 하면 돈이 금방금방 나가게 되는데 이 난치병 네. 치료는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재단에서 이렇게 도움 주는 것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난치병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아이를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다양한 또 모금처를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네.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BBS 불교방송과도 또 난치병 아이들 치료를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4월 28일 날 오후 7시부터 해서 3,000배 이제 철야 정진을 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모금액을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 가장 불교적인 모금 방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전국 단위에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계사회부터 시작을 하지만 3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모두 다 이 3,000배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BB에서도 참여를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준 것이 곧 모금에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돼서 난치병 아이들을 돕는 데 작은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 BBS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네. 손을 탁 잡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주 불교다운 그런 네. 방법이네요. 3,000배. 네. 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정말 많은 일들을 펼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또 묘장 스님께서 상임 이사로서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또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중점을 가지고 한 일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 재단은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의 이제 중심은 각 교구본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3개의 교구본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전에 드디어 이제 불국사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의 교구본사가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우리 재단이 함께 한다면 좀 더 지역에 더 친화적인 그리고 지역 곳곳에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설립이 안 된 교구본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종단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네.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사회복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저희 손이 미치지 않는 졸업은 했지만 자격증도 있지만 아직 활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승가대와 동국대와 함께 그분들의 데이터를 함께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또 교육의 기회도 재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리고 어떤 복지 시설에 또 뭐 팀장이랄지 관장이랄지 이런 직책마다 뽑는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런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쌓인 경험으로서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 정말 이 다른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인적 네트워크를 또 네. 활성화해서 이 사실 이 사회복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님의 그런 계획이 와 정말 정확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워낙에 이 사회복지재단 이 상임이사 맡기 전부터 또 여러 방편으로서 활동을 오래 해오신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인적 네트워크를 왕성하게 이렇게 좀 펼치는 거 이게 정말 소중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예전부터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겸손이 미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잘 이렇게 해요. 근데 타 종교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했는데 이제 스님 말씀대로 우리도 좀 많이 좀 알리고 보급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에서 뭐 어르신부터 장애 또 청소년 그리고 또 여러 소외계층, 차상위 계층까지도 돌보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우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제천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최고의 성적을 얻어서 대통령 상도 받고 이런 상을 받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이것들을 많이 알리는 작업을 해서 우리 불교가 얼마나 많은 일들 또 좋은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을 또 연결해 주는 작업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이제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맞아요. 스님께서는 네. 경북 구미에 있는 도리사의 주지 소임도 맡으셨었잖아요. 네. 구미에 있는 도리사가 네. 지난해 1600년, 계산 1600년이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지닌 사찰인데 그 아도화상 향문화 대제전도 그 1600년을 기념해서 봉행하셨다고요. 네. 도리사는 신라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최초의 사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향문화 대제전을 연 것은 아도화상이 불교를 신라 최초로 전했지만 더불어 함께 전한 것이 바로 향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 불교가 들어온 지 이제 1600년이 되었습니다. 도리사가 이제 417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향 문화를 더 많이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도리사가 해야 되겠고, 도리사는 예전부터 아도화상을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래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주지를 가면서 헌향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차와 향은 공양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중에 차는 헌달에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아도화상은 향을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향에 집중해서 헌향제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헌향제로 바꿨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향도 또 만들고 보급하고, 그리고 한국 향도협회와 함께 향도 문화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 도리사 그 솔바람 음악회죠. 네, 한번 오셨었죠. 네. 그때 이제 가서 이 도량도 이렇게 둘러보고 또 공연도 했는데 참 도량이 멋져요. 그래서 사실 올라가는 길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경사가 하도 급해서. 그런데 그만큼 이 도량이 참 정갈하고 이 고즈넉하면서 이 향기가 있잖아요. 각 도량마다. 그런데 이 도리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찰이지만 젊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이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마 우리 스님께서 문화 포교 이런 쪽에도 이 중점을 두고 이 전법 활동을 펼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스님 이렇게 다니시고 여러 소임들 맡고 계시면 또 힘들고 그러실 때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뭐 새겨서 마음에 새겨 듣는 뭐 부처님의 말씀 또는 뭐 스님께서 이렇게 이겨내니까 좋더라 하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있으시죠? 힘든 점은 제가 이제 항상 위험한 곳으로 가잖아요. 네. 이제 근데 책임감이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함께 갔던 단원들의 안전을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제일 많이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IT 이제 지진으로 의료 구호 활동 갔을 때는 이제 그날 워낙 많은 분들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상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점심을 먹지 말고 봉사 활동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냄새가 풍기면 우리는 음식이 별로 없는데 의약품은 많이 가져갔지만 그러면 질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험한 순간이 되고 막 탈취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IT로 진입하는 날 저희 앞에 가는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이 주민들에게 탈취되는 걸 제 눈앞에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단원들은 많이 힘들게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네팔 지진 났을 때 안에서 못 잤어요. 밖에서 다 잤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네. 근데 그중에 함께 갔던 단원 중에 한 명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기후도 이제 갑자기 다른 나라로 왔기 때문에 변한 데다가 매일 노숙을 했기 때문에 이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안에서 신고를 하는 거죠. 제가 안전관리 책임자니까. 저는 안에 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잠은 어떨까요? 그럴 때 제가 그러라고 해줬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저녁에 또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친구가 빠져나왔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빠져나왔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더라고요. 우린 잤고 그래서 더 동작이 빨라서 빠져나왔던데 그렇지만 정말 그 친구가 못 빠져나왔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우러 갔지만 또 우리 함께 간 단원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들고 또 어떨 때는 또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 그 결정도 저 혼자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들 그런 상황들이 항상 힘들고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 생각을 떠올리면 또 아찔하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또 이겨내셨을까요? 또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시니까 또 다음 또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저는 가장 힘든 사람들 옆에 있겠다라는 원력을 세운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갔다 오면 저도 이제 항상 늘 자비를 생각하고 늘 다른 이의 어떤 아픔을 감싸주려고 노력하지만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진 현장에 갔다 오면 보통 매일 한 4.0 이상의 지진을 대략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7, 8번을 겪거든요. 제가 4.0 이상 지진 겪은 것만 대략 한 60여 차례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한 5일 정도, 일주일간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계속 불안한 거죠. 불안함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또
또 우리 스승님께 배운, 또 부처님께 배운 가르친 대로 또 참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게 되는 건 또 어떤 마음 때문에 가냐면, 저희는 늘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속에 늘 품고 삽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난 같은 거 당연히 올 수 있고, 굳이 내가 그곳에 안 가더라도 내 자리가 곧 재난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변하기 때문에 곧 다시 또 평화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또 안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또 그나마 우리 한국이 그나마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데서 제 마음을 좀 많이 다잡고 그런 원력을 실천하는 길에 또 나서는 거죠. 야, 그 재행무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저도 스님의 어떤 고든 심지랄까요? 네. 그런 걸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힘드신데도 남을 돕겠다, 그리고 어려운 곳 살피겠다는 원력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스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고맙습니다. 듭니다. 다른 스님도 다 하실 수 있는 좀- 건 아니고요. 네. 묘장 스님이시니까 가능하시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원력을 가지고 꾸준히 계신 우리 묘장 스님께 남상희 씨 선물 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감정을 네. 이게 소리로 표현하는 순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하여 그대를 위한 소리입니다. 네. 네.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무릉촌도 잘 있거라. 내가 이제 떠나가면 어느 때로라 우리 조자룡이 월강하던 청총만아 있거든면 이 난리시로 가련만은 안 못 보는 연애 병신이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 거라. 순임금은 성인이라 눈동자가 셋이 되고, 부처님은 무슨 도술로 눈이 천이라 되시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누나 나도 못 얻었나. 어디 가래는 어디가 가지 황성 천리를 어디를 갈 거나. 네, 그대를 위한 소리였습니다. 어떤 대목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 대목은 아마 모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아마 스님도 잘 모르시겠죠. 가사는 알고 계시지만. 눈에 가사는 좀 잘 들려오네요. 천수천안 뭐 관세음보살님 그렇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청가에 나오는 네. 대목인데요. 심청가 중에 어떤 대목이냐면, 신봉사가 이제 그 뺑덕이네와 함께 황성 맹인잔치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황성에서 맹인잔치가 열리는 이유가 청이가 이제 황후가 돼서 맹인잔치를 열어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맹인잔치를 배설한다, 이런 공표가 내려져서 신봉사가 황성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소리라는 건데, 이 신봉사가 뭐 황성 맹인잔치에 그냥 뭐 청이를 만나겠다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그쵸. 아무 이유 없이 봉사들 모여라 하니까 이제 가는 건데, 가면서 신봉사에게 눈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이 뺑덕이네와 함께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냥 터덕터덕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 부처님은 눈이 1000개나 되신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의미하는데 나는 왜 눈 하나도 못 얻었나 이렇게 뭐 한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이 해외 구호 활동도 펼치고 계시는 게 신봉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지팡이 같은 역할을 네.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 신봉사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팡이의 역할도 우리 스님께서 해주시지만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또 불러주고 계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마 그분들은 진짜 이 재난당하고 지진당하고 이런 분들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머지않아 우리 묘장 스님의 이런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진짜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몸으로 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그런 바람도 이제 담아서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그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우리 스님의 이런 구호 활동이 천군만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봉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지팡이 못지않은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대목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스님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고요. 네. 마음속 깊이 또 담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네. 이 앞으로 이 우리 스님의 활동 계획, 아까 뭐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불국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 곳곳에 아주 이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요. 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일뿐만 아니라 이 종교계를 아우르는 사회복지재단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이 계획을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특히나 불교계가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또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의해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복지 정책과 서비스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BBS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여러 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불자님들은 자비도 저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돕는 것, 그것이 곧 내 자신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자비와 보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붓다 비풀 초대 손님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 모시고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붓다 비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